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118페이지죠? 모평균의 추정과 신뢰도입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모평균. 자료 전체에 대한 거를 다 우리가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를 한번 추정해보자.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 평균이. 요걸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예를 들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또 이제 좀 한번 접근하기 좀 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아, 니네 학교 애들 키가 평균이 보통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제가. 구경이한테. 구경아, 너희 학교 키 평균은 얼마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구경이가 잠시만요. 응. 근데 학교를 막 갔어. 근데 구경이가 전교생 애들 키 다 잴 겁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구경이가 물론 능력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 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반 정도는 어떻게 좀 커버가 될 것 같은 거지, 이제. 우리 반에 몇 명이야? 25명 정도. 그래? 25명 정도가 있는데 걔네들 정도는 키를 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걔네들 25명의 키만 탁 잰 거야. 나 딱 와서 그런 거지. 야, 보통 키 얼마야, 근데? 170, 71 그 정도 되나? 그지?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딱 그런 거야. 쌤 있잖아요. 168cm서부터요. 한 172cm 정도 요 사이에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지가 이제 25명을 싹 잰 거야. 그 평균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평균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될 수 있어? 아니지. 요거 표본인 거잖아. 표본 몇 마리 뽑아서 한 거야? 25마리 뽑아서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모평균하고 똑같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애매하게 얘기한 거야. 한 170 나왔는데 나한테 다 오차를 넣어가지고 168부터 172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난 딱 듣고 딱 보면 야 얼마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거야. 얼마나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구경이가 얘가 사실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한 번만 딱 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 자기네 반을 이렇게 쟀어. 근데 옆반의 애들도 친한 거야. 구경이가 발이 넓어. 그 옆반 애들도 잰 거야. 또 옆반 애들도 잰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잰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쟀냐면 100번을 잰 거야. 100번을 잰 거야. 100번이 안 되나? 100번은 안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100번을 잰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평균이 170 정도가 딱 나온 거지. 근데 100번을 쟀는데 170이 95번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쟀을 때마다 이런 거야. 어떨 때는 160, 그러니까 조금만 애들 모여있는 반 있잖아. 그지? 그런 반 있잖아. 그지? 그런 반을 쟀더니 168이 나온 거고, 어떤 반을 쟀더니 167에서 171 이렇게 나온 거고, 어떤 애들은 또 168에서 173 이렇게 된 거고, 또 어떤 반은 조금 크니까 175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야. 쭉 쟀더니. 그랬더니 얘네들을 쭉 이제 종합을 내봤더니 170이 100번 중에 95번은 들어가 있는 거야. 95번은.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믿을 수 있어? 그랬더니 100번 중에 95번은 170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 이 구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95% 정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름 자기도 통계를 내갖고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95%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 95%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표본을 가지고 100번을 했어요. 100번 했는데 그 평균이 95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95%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170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가 100번을 쫙 쟀을 때 170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란 얘기입니까? 5번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평균에 대한 걸 어떻게 추정할 건데 라고 해서 그거를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야,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운데가 0이잖아. 0이잖아. 이거를 갖다가 양쪽에 똑같이 대칭이 되게 잡은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0.95가 되게끔 해주는 걸 우리가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95%에 대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는 얼만데 라고 하면 이 표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왜? 절반은 얼마니까요? 이 절반은 얼마니까요? 0.475니까 뒤에 표에서 0.475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드린 표에서 0.475를 찾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96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96이 돼요. 그럼 대칭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96부터 얼마까지? 1.96까지 구한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95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 근데 우리는 뭘 추정한다고요? 모평균을 추정한다면서요? 모평균은 뭡니까? m이잖아요. 그죠? 엄마 말고요. 그 m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을 구하자. m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m을 구하러 갈 건데 요게 사실은 표준화 시킨 거 아닙니까? 표준화 시킨 거니까 z를 갖다 좀 풀어씁시다. 자, 어떻게 풀었어요? 자, 요것도 정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x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얘가 m에다가 n분의 그냥 시그마지고 분산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이 z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표준 편차 분의 별량 빼기 평균을 해서 이렇게 적은 것이고 얘를 표준화하게 되면 어떻게 바꾼 거예요? 표준 편차 분의 별량 빼기 평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바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치환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 여기도 그렇게 다시 바꿔보자. 이제 m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별량 빼기 평균이구나로 다시 바꿔버리자. 우리가 z로 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이번엔 다시 x 바로 바꾸는 작업을 해버리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지금서부터 정리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곱하고 얘를 이쪽으로 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m의 범위니까 m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x바를 다 뺍니다. x바를 다 빼면 마이너스 x바가 되고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m이 되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m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쪽은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x바에다가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식을 갖다가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경이가 조금 아까 가서 재고 왔단 말이에요. 재고 왔더니 자기 반에 25명을 갖고 잰 거예요. 25명을 갖고 막 쟀어요.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애들에 대한 평균하고 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평균하고 분산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럼 25명이 나왔으니까 25 넣겠죠. 그럼 이쪽에 미질 수 없으니까 10 계산되는 거 맞습니까? 이쪽 다 계산됐죠. 그럼 모평균에 대한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 범위가 나온 게 조금 아까 선생님이 여기 몇 개 썼던 그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범위가 실제로 구경이가 그 반에 가서 자기 반 애들을 조사했지만 그 범위가 무조건 평균이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있겠습니까? 꼭 무조건 들어있진 않겠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번을 작업했을 때 이 구간에는 몇 번이 들어있을 것이다? 95번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95%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예, 95% 말고 99%도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99%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싹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것이고 이렇게 있는데 대칭이 되게끔 잡을 거고 그럼 이 부분의 영역이 0.99가 되면 되겠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신뢰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신뢰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뢰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인 거? 0.495가 되나요? 예, 그거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거를 구하시면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1.96 말고 2.58이 있죠. 2.58이 되더라. 그러면 요게 신뢰 상수가 2.58이니까 여기를 2.58로 바꿔주시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 상수가 내가 퍼센트가 바뀔 때마다 하면 되겠죠. 여기를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 상수를.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신뢰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신뢰 상수. 아니 선생님. 그러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요. 구경이가 가가지고 이제 구해갖고 와갖고 우리는 여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요. 100%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100%가 최고 아니야? 100%가? 내가 100%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100%의 신뢰 구간? 구경인의 학교의 평균은 키의 평균은 0cm서부터 5m 사이야. 100% 아니야 이거? 100% 맞잖아. 그 사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0부터 5m 사이에는 무조건 그 평균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의미가 없지? 이렇게 될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걔네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95%와 99%는 가장 많이 다른다. 오케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뉴스 보면요. 뉴스 보면 이거 나와요. 뉴스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조사를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그럼 뉴스에 나올 때마다 쌤한테 연락 한 번씩 하는 거야. 쌤, 신뢰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아, 쌤 신뢰 나왔어요!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뉴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 이 신뢰도가 나올 때마다 아, 쌤 나왔어요! 치! 자, 오케이. 95%, 99%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99%와 95% 말고도 뭐 60%도 있을 수 있겠죠? 60%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0.6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0.3만 되게끔 넓이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가 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게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걸 빼시면 돼요. 길이니까. 그래서 보통 신뢰 구간의 길이는 L이라고 쓰고요. 저거에서 이걸 빼면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서 이거 빼니까 x가 없어지겠죠? 요거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흐름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래요. 얘가 막 증명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볼 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증명이 없으면 결국은 그냥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증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응용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 과정이 없어도 되니까 공식만 대입하면 되잖아. 말 그대로 근해 공식 배운 다음에 계수 때려 넣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식은 정확히 외워주시되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조금 이해하면 좋으니까 그 연관성을 쌤이 들은 예를 가지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거라고요. 키를 구해봐.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됐어. 얼마나 95%? 그 95%에 대한 건 뭐야? 구경이가 100번을 했을 때 그 평균이 95번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고 정리된 것이 이렇게 나와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시는 거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공식을 유도하는 식이니까. 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구경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바꿔야 돼. 승환이가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정리하세요. 건우야, 머리 좀 이렇게 숙여봐. 됐어. 됐어.